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말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귀한 울림이 될 수도 있는지 여러 차례 깨달아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깨달음들 가운데 어떤 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꼭 다물어야 한다는 주제를 한참 풀어보려 합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해서 지루하시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가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눌 얘기는 말하지 않고 꼭 간직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아무리 마음속에 할 말이 많아도 내뱉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굳이 왜 참아야 하냐, 하고 싶은 말은 시원하게 내뱉어야 속이 풀린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뒷감당을 해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조차 내비치지 않는 게 좋은 비밀이 있으니 그건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는 편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하죠.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침묵의 가치를 강조해온 여러 격언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침묵해야 하는 6가지 경우를 두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남겼다고 하죠. 물론 완전히 똑같은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이 입을 다무는 게 얼마나 현명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6가지 상황에 대해 그리고 그에 덧붙여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 또 다른 순간들에 관해 좀 자세히 나누고 싶어요. 먼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상대가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침묵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목소리를 높여 설득하려 애쓰거나 좋은 말을 해주려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 말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흘려버린다면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전달해도 상대가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면 결국 내 에너지만 소진되고 별 소득도 없거든요. 이건 마치 아무도 안 보는 공연 무대에서 혼자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객이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내가 곡을 전부 다 연주해봤자 들려줄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실은 주변에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을 귀찮아하는 이와 씨름하느라 내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만 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내가 들은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를 것들을 함부로 떠벌리면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누구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처럼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면 검증되지 않았을 때 입 밖에 내는 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누구 아프다는데 하고 떠들었다가 그 사람이 실제로는 건강한데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되거나 혹은 재정 상황이 위험하다고 소문내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침묵이 최선입니다. 말이란 게 한 번 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한번 누군가에게서 흘려들은 비밀이나 미확인 정보를 마구 퍼뜨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더라도 그 말은 이미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 있죠. 아무리 정정합니다. 잘못 알았어요 해도 이미 상처가 커진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장을 이미 에서 빠져나간 새처럼 내뱉은 말도 절대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그만큼 말이라는 것에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의 비밀을 알고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만 털어놓은 이야기를 나 혼자 알고 있다는 느낌은 묘한 우월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은근히 슬쩍 주위 사람에게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대 하고 흐릿하게 퍼뜨리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충동에 빠져 함부로 비밀을 노출하면 결국 내 평판과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은 비밀을 못 지키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더 이상 믿음을 주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비밀을 털어놓았던 사람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기게 됩니다.
그런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대체 무엇일까요? 실제로 보면 그 순간의 우월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중엔 후회만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진실이긴 해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면 한 번은 침묵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상대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면 말해주는 게 좋겠지만 그게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라면 오히려 말함으로써 상처만 남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숨겨진 사실을 들이밀면 그 친구가 더욱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혹한 진실을 던짐으로써 상대에게 약이 되기보다 상처만 심어줄 때가 있죠. 그러니 먼저 침묵한 뒤 정말로 말해야 할 사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때에만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낫다, 거나 진실을 계속 숨기기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 일어날 파장이 너무나 크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는 솔직함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배웠다고 말하겠지만 때로는 솔직함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때와 장소를 잘 골라야 덜 아프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덧붙여서 내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침묵하는 게 이롭다는 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어떤 공포나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급히 입을 열어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이 얼떨결인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대개 후회를 남깁니다.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해버렸지? 차라리 잠깐만 참았다가 조금 진정한 뒤에 말할 걸 하고 자책하죠. 뜨거운 불에 달궈진 상태로 뭔가를 결정하면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일 확률이 무척 낮다는 것을 다들 알지만 화가 치밀면 그걸 참기 쉽지 않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참아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채로 마음대로 말해버리면 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까지 감정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침묵하며 시간을 두고 진정하면 아, 이렇게 감정적일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낫겠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리가 된 뒤에 하는 말은 훨씬 설득력도 있고 괜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굳이 표현할 말이 없는데도 남들 앞에서 뭐라도 떠벌리고 싶을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 자리나 혹은 친목회 같은 데 가면 괜히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아무 말이나 꺼낼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별 생각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저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이어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했듯 현명한 이는 말할 거리, 전달할 만한 알맹이가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이는 그저 말을 해야만 하니까 무작정 떠든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런 알맹이 없는 말은 쓸데없이 잡음만 만들고 듣는 이도 지치게 할 뿐이죠. 굳이 의미 없는 말을 이어가느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차라리 가만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내게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적절하지 않은 자랑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평소엔 다른 자랑은 그나마 괜찮을 때가 있어도 돈 자랑만큼은 하지 말라는 조언이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하고 그걸 듣는 상대가 빈 지갑 사정으로 힘겨운 처지라면 자칫 깊은 좌절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령 내 입장에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름대로 성공해서 기쁘다 하는 수준의 발언이라도 듣는 사람으로선 기가 죽을 수 있죠. 또 돈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더 큰 금액을 자랑하면 괜한 다툼이나 어긋난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돈 문제로 스스로를 뽐내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사람 마음을 쉽게 뒤흔들죠.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는 말도 있고 돈으로 인해 친한 사이가 깨지거나 서로 원망하게 되는 사례가 숱하게 많습니다. 누군가는 빌려주고 못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왜 안 빌려주냐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서로 뒤끝이 남아서 몇 년씩 원한을 품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갈등을 피하려면 아무 때나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어머, 나 얼마 번다. 우리 집은 얼마짜리다. 이런 식의 자랑은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 마음속에 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덧붙여서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굳이 충고하려 들지 마라 는 말도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해도 상대가 요청한 게 아니면 귀찮은 잔소리쯤으로 들리기 쉬워요. 게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분명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할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도 현실은 달라서 도대체 내가 언제 이걸 듣고 싶어 했지? 하고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조언했다가 상대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죠. 물론 정말 친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은 관계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충고는 늘 조심해서 꺼내야 합니다. 비슷하게 남 탓을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말라. 모든 결과는 내 선택이 쌓여온 것이니 나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환경이 이 모양이라 하고 입버릇처럼 외부를 탓하는데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내 스스로 뭔가를 배울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침묵이 필요한 때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남 탓이나 환경 탓을 내뱉으려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한번 입을 다물고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남 탓만으로 될 일인가? 내 선택은 전혀 없었나? 하고 자문하게 되거든요. 또 행동하기 전에 생색부터 내지 마라. 말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부끄러울 뿐이다 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칫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인상을 줄 뿐이죠. 차라리 침묵하고 조용히 준비해서 나중에 성과를 보여주는 게 훨씬 멋지고 신뢰감도 큽니다. 이와 이어지는 얘기로 자신의 재능이나 목표를 너무 쉽게 떠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조금만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여기저기 말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사람도 있지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에게 해코지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빛을 감추고 우둔한 모습으로 지내라 는 말씀도 전해옵니다. 빛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여기저기서 그것을 꺾으려는 손이 뻗쳐온다는 거예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알리지 말라. 괜히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같은 말로 기운 빠지게 만들거나 뒤에서 발목 잡으려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누군가에게 내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해? 라는 비꼬음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 스스로 조용히 진행해서 정말 해낸 뒤에야 그때 나 이렇게 해냈어 하고 말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종합해보면 우린 수많은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사실 그중 상당수는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서도 침묵을 최고의 대답으로 삼아야 할 때가 있다는 가르침이 있다고 전해지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특히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정답이라 생각하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내 말이 빗나가서 상처만 줄 듯할 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본인이나 상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침묵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 얼마 안 되어 말을 배우지만 평생을 살아도 침묵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편하고 또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참기 어렵죠. 하지만 어느 분이 우린 말에서 후회하는 경우는 많아도 침묵해서 크게 후회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미 내뱉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지 말하지 않아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침묵이 언제나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나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돈 자랑을 굳이 하지 않는 일, 누군가의 비밀을 퍼뜨리지 않는 일, 진실이라 해도 굳이 상대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면 잠시 머금어보는 일, 감정이 폭발 직전이라 판단력이 흐려진 때는 일단 입을 다무는 일, 그리고 굳이 아무 말도 없는데 억지로 떠벌리지 않는 일 등등이 그 예시죠. 침묵이야말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든든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툼과 원한이 주고받는 말들로 인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떠올려보면 말실수로 인해 갈등이 커지거나 한번 뱉은 말을 물리지 못해 관계가 파탄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잠깐만 참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뒤이죠. 추가로 과거에 잘 나갔음을 자랑하는 말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술자리나 모임에서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씁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지나간 날들을 끄집어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요? 과거 영광에 갇혀 살면 오늘과 내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말이야 하는 소리를 반복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한편 자랑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어도 남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말 혹은 험담하는 말도 바깥으로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험담은 정말로 무서운 씨앗이에요. 한번 시작되면 이 말이 또 다른 말이 되어 퍼져나가고 결국 누가 누구의 험담을 했다더라는 이야기가 돌아 다시 내게 되돌아오기 십상이죠. 게다가 험담의 내용이 내 입에서 시작되었으면 그 파급은 고스란히 내 인간관계의 신뢰도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사실 말이야,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참 별로야 하고 속삭이더라도 듣고 넘기는 것까진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보태서 떠벌리는 건 피해야 해요.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거든요. 이런 여러 측면에서 침묵은 내 삶을 수호하는 가장 좋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말에도 침묵은 지혜를 둘러싼 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누구나 말하는 건 금세 배우고 어느 정도 잘하면 곧잘 대화도 하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제대로 체득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침묵에 대해 배운 적이 별로 없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제로 실천하려면 큰 자제력이 요구되니까요. 하지만 그 자제력을 익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복잡한 문제도 훨씬 덜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침묵은 불필요한 말싸움을 피하게 해줍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나도 똑같이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자기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내가 말할 가치도 없는가? 하며 더 화낼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 문제죠. 오히려 현명한 이는 저 사람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하며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지혜롭게 쓰이면 굳이 소리를 높여 싸우지 않아도 스스로를 드러내고 상대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침묵하라 해서 무조건 전부 입 닫고 사람들과 소통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말할 줄도 알아야죠. 단지 애초에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고 확신되는 순간들, 이미 언급한 6가지 상황 또는 그에 유사한 맥락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엔 침묵을 선택하는 게 이롭습니다. 첫째, 내 말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에게 굳이 힘쓰며 말할 필요가 없을 때. 둘째, 말하려는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셋째, 다른 이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건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넷째, 진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가혹한 내용일 때. 다섯째, 내가 화가 나거나 걱정이 가득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일 때 그때 내뱉은 말은 거의 후회를 남깁니다. 여섯째, 그냥 떠들고 싶은 충동만 있을 뿐 정말로 할 말이 없을 때 굳이 의미 없는 수다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으니 잠시 입을 다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돈 자랑, 과거 무용담 자랑, 함부로 남을 헐뜯는 말, 남이 부탁하지 않은 충고 등도 되도록 침묵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내 재능을 하늘 높이 펼쳐 보이는 일이나 아직 이룬 바 없는 목표를 굳이 사방에 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칫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거나 역으로 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정말로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무심코 내 속내나 남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고 나중에야 아차, 이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가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원칙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아보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이 말로 인해 실패를 겪은 적은 많아도 말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분명 손해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말에서 생기는 문제에 비하면 그 빈도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이 가지는 힘이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 쓰면 칼이 되어 나를 베고 제대로 쓰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충고를 남발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데 쏟아붓는 말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특히나 자주 벌어지는 갈등은 결국 이런 언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막말부터 내뱉는 습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자기 자신도 고립될 공산이 큽니다. 반면 참아야 할 때 꼭 참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힘있는 말을 던지는 사람은 주변에서 오히려 더 신뢰를 쌓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만 말하는구나. 괜히 떠벌리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듯 침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막아주고 내 진가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게 해주며 남에게 상처가 될 말을 아껴서 불화가 일어나는 일을 예방해주죠. 게다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면 그만큼 내가 배우는 것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세상을 오래 살펴본 분들일수록 입보다는 귀와 눈을 많이 쓰더군요. 말로 스스로를 내보이기보다는 침묵하며 남의 얘기를 담담히 들어보는 태도가 오히려 더 지혜롭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침묵에 대한 경고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침묵조차 하지 못해 폭로해버린 비밀은 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비밀을 발설했다가 원한을 사는 건 물론이고 때론 사람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종종 있는 무서운 사건들을 보면 비밀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또 다른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상상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세상 모든 상황에서 말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살라는 극단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별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 많기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몇몇 중요한 상황에서만큼은 가능한 한 침묵을 지키자는 겁니다. 특히 오늘 나눈 6가지 경우나 돈 자랑과 같은 함부로 꺼내선 안 될 주제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만의 목표를 떠벌리는 일이 대표적이죠. 이 점들을 꼭 마음에 새긴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뱉는 말이 좀 더 가벼워지지 않고 필요할 때 힘있게 쓰이게 될 겁니다. 말은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지만 잘 다루면 아름다운 악기 소리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엔 부드러운 연주처럼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때엔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도 하죠. 침묵은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줄 장치 같은 거예요. 오늘은 말하지 말자, 좀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잠시 멈춰서는 자세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도 더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말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곳이라면 굳이 설득하려 들지 말고 침묵하자. 둘째, 아직 진위가 불분명한 얘기, 특히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말을 쉽게 떠버리지 말자. 셋째, 남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 절대 함부로 발설하지 말자. 넷째, 진실이라도 굳이 상대를 상처 줄 필요가 없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하자. 다섯째, 내가 화가 나거나 불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즉각적인 말 대신 침묵하며 마음을 다스리자. 여섯째, 꼭 할 말이 없는데도 뭔가 떠벌리고 싶다면 멈추고 입을 닫아보자. 여기에 추가로 돈이나 과거 무용담 등 자랑거리를 함부로 꺼내지 말고 남에게 무심결에 상처 줄 수 있는 말이나 내 재능과 목표를 마구 노출시키는 말도 주의하자고 덧붙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탁받지 않은 충고나 남 탓하는 말도 가급적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자제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면 점차 익숙해질 겁니다. 침묵이라는 건 결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만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순간에는 말수를 줄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볼 때 침묵은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고 자신과 주위를 지키는 보호책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이 말을 아껴야 할 순간들에 대해 강조했던 것도 결코 시대착오적인 교훈이 아니죠. 오히려 인터넷과 소통이 급격히 발달한 현대일수록 말은 더 쉽게 멀리 퍼져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SNS 등으로 순식간에 말이 퍼지는 세상이라 말 한마디가 더욱 치명적인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삶에서 한 번쯤 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말을 해야 하나? 혹시 침묵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요. 그 판단만으로도 많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괜히 흥분해서 말하지 않고 참길 잘했지. 덕분에 일이 커지지 않고 잘 넘어갔다 하고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앉아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께 침묵을 더 소중히 여기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제 말이 길었다고 해서 그럼 넌 왜 침묵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평소 일상에선 적어도 오늘의 주제를 떠올리며 꼭 말해야 할 때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때를 구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 힘이야말로 우리를 깊은 곳에서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부디 오늘의 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입이 하나, 귀와 눈이 둘인 까닭을 기억하며 적절히 침묵을 활용해서 내 삶을 더 온전하게 가꾸어 가길 바랍니다.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음에도 또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들,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